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부 기관조차도 청구권이나 요구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계약갱신 요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조금 더 맞는 표현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용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냐면,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냐면, 집주인이 연장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조건, 예를 들면 보증금을 30% 증액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할 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집주인이 연장을 거절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결부해서 연장을 하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계약을 2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을 때 이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는데, 묵시적 갱신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좋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즉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결부시켜서 연장을 제한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을 거절하는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빨리 행사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연장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특이하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이라도 행사하셨다면 그 뒤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합의갱신이 되었든 수차례 연장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 사이에 집주인의 어떠한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한번 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계약 연장하기 싫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 증거가 명백히 남는 내용 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집주인에게 어쨌든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증거가 남는 문자나 전화를 하신다면 녹취를 꼭 해두셔야 안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집주인은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악호 사유가 없다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을 연체했다던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했다거나,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집주인의 실거주죠. 집주인이 앞으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의 실거주와 관련된 쟁점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증금이나 차임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연장되면 못 올리나요? 주임법 제6조의 3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주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그 범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겠다면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보증금 5%를 올려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없으면 집주인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조건 5%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필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에 해당하는 그 필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과정인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략적인 행사도 가능합니다. 언제 전략적으로 행사할 수 있냐면, 먼저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사실상 묵시적 갱신은 물 건너 갔는데 나는 2년은 다 못 채울 것 같고, 그런데 한 1년 반, 1년 또는 6개월 정도 살고 이사 가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 이제 합의 갱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합의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 동안 그 2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구속돼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비를 내가 대신 낸다고 제안한다거나,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2개월치, 3개월치를 지급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시킨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줘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임법 제6조의 3 제4항에서 주임법 제6조의 2를 준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묵시적 갱신 해지 부분을 준용합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된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법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한다거나 월세를 2, 3개월 더 낸다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걸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2년을 더 살 것 같지는 않고 2년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살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전략적으로 행사하셔서 계약 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여러 궁금증들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